안녕하십니까? 국어교실의 김웅섭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능 국어 독해, 시가 문학편입니다. 문학 독해는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은 함축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하는 시가 문학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작품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출제자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먼저 읽어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보 이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는 정서를 전달하는 갈래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작품의 정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정서를 드러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통 시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적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제자가 설명하는 문제의 정보를 읽으면서 이러한 시적 상황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능 문학 독해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화자는 작품 안에 등장해서 직접 자신의 정서를 드러낼 수도 있고 작품 밖에서 대상의 정서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가 작품 안에 직접 등장하면 1인칭 화자,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 화자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대상의 정보를 읽어야 합니다. 시에서 말하는 화자는 한 명이지만 대상은 여럿일 수 있습니다. 그중 시인이 가장 중점을 두는 대상은 주로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자가 꼭 그 대상만을 설명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하는 대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화자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화자가 관찰하는 다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대상일 때는 내적 대상이라고 부르고 화자가 관찰한 대상일 때는 외적 대상이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자가 반성적 태도를 노래했다면 대상은 내적 대상일 것이며 대상과의 친밀감 또는 거리감을 드러낸다고 해석하면 외적 대상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정서를 파악합니다. 정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하면 됩니다. 단, 정서가 변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모두 나올 수 있으나 마구 섞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 정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변화기점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의 정서도 파악해야 합니다. 화자의 정서와 상황의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으로만 나누어 봅니다. 시는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상황도 개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될 경우 사회적 상황이 되며 무조건 부정적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작품에서 직접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광규 시인의 나뭇잎 하나 라는 작품으로 출제된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나뭇잎 하나이니까 주 대상이 나뭇잎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선택지의 설명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1번을 보면 1연과 2연에서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가 나옵니다. 화자의 모습이 있어야 하므로 1인칭 화자라고 보고 대상의 의미를 알아야 하니까 외적 대상일 것입니다. 또 아직 깨닫지 못했으므로 부정적 정서일 것입니다. 2번을 보면 3연까지 가면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설명합니다.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며 3연이 변화 기점이 될 것입니다. 3번에서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결국 1인칭 화자가 외적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의미를 알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과 5번을 보면 같은 사연에 대한 해석인데 4번은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는 부정적 정서이고 5번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긍정적 정서입니다. 결국 이 시는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생선과 소멸이라는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화자의 깨달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따라서 4번이 가장 이질적인 해석입니다. 예제를 통해 좀 더 살펴봅시다. 이육사의 자야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인 자야곡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바로 문제로 가서 출제자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읽어봅니다. 자야곡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일제강점 하에 냉혹한 현실을, 항구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고향을 떠나 타향을 유랑하고 있는 시인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시적 상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시간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이고 공간적으로는 타향을 유랑하는 처지입니다. 사회적 상황이므로 부정적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타향에 있는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1인칭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향이므로 외적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이를 가지고 선택지를 분석해 봅시다. 1번에서 무덤을 떠올리며 고향의 현재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고향의 현재 모습이 무덤 같다는 의미이며 일제강점기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타깝다는 부정적 정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는 검은 꿈을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라고 설명합니다. 일단 검은 꿈이 누구와 관련된 시어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설명이 맞다면 화자의 정서가 변화할 것이고 시의 후반부에 나올 것입니다. 3번에서 매운 술 마시고 돌아가는 그림자가 화자라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번의 숨막힐 마음속이라는 시어도 화자의 답답한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5번의 차가운 강맘도 냉혹한 현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서가 가장 이질적인 2번 선택지만 확인해보면 됩니다. 시에서 확인할 때는 눈동자엔 짜온 소금이 저려까지 읽어야 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에 짠 소금은 눈물을 의미하니까 화자의 부정적 정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1인칭 화자가 외적 대상인 고향에 대해서 부정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고 상황은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작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그대 생의 솔숲에서입니다. 일단 그대라는 2인칭 대명사는 청자일 것이고 솔숲이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보기가 없으므로 선택지의 정보들을 통합해서 읽어야 합니다. 모두 맞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시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1번을 보면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들을 통해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현재 화자의 상태는 부정적이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니까 1인칭 화자라고 보면 됩니다. 2번에서 잎이라는 대상을 통해 화자의 과거와 현재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솔숲은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내적 대상이며 1번과 연결하면 과거의 부정적 삶에서 벗어나 긍정적 삶을 기대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3번에서는 솔숲이라는 시적 공간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의 화자의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은 과거의 모습이어야 하고 정서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에서 보면 다시 화자의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면서 4번과 대비됩니다. 그렇다면 4번을 중심으로 시의 정서가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변화 기점을 중심으로 4번의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 5번이 후반부에 나오면 됩니다. 4번 선택지에서 설명하는 시어를 찾아가 봅시다. 주어진 시어만 보지 말고 범이 오는 이솔숲부터 가벼이 내리네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모습이며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정서는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1인칭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솔숲에 비유하여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긍정적 정서를 노래한 시입니다. 상황은 당연히 개인적입니다. 고전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고전시를 어려워하는 것은 대부분 해석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시에서도 해석을 하는 것은 출제자이며 우리는 출제자가 해석해놓은 문제의 정보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시와 다른 고전시의 특징도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의 장육당육가라는 연시조가 출제되었습니다. 일단 보기의 정보를 먼저 분석해봅시다. 이별은 갑자사화로 인해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 옥계산에 은거하였다. 그는 속세의 명리를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한 은일지사의 정신을 지향했다. 이 시에서는 현실 세계를 혼탁한 세상으로 여긴 반면 자연을 친화적 공간으로 생각하며 그 속에서 삶을 즐기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별이 갑자사화로 유배되었다는 정보는 과거의 사건이며 현재는 옥계산에 은거하여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대립이 있으며 그것은 현실 세계와 자연의 대립과 대응합니다. 그리고 화자의 현재 정서는 긍정적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택지의 정보를 분석해보면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의 설명이 긍정적인 화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번의 설명이 화자와 대비되는 속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번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아쉬움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처럼 출제자가 시를 해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독해를 하게 되면 현대시든 고전시든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단문제에서 읽어내야 하는 정보가 시에서는 정서와 주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